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947포인트대 저항을 받으면서 행보 등락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종목 장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선생님. 예, 시장에 대한 방향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밀렸다가 지수가 플러스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정상화 쪽으로 가면서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아주 철저하게 또 방어하게 되면 크게 확산되기보다는 잠깐의 어떤 확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 방향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에서 이제 앞으로 플러스로 내년도 플러스 쪽으로 방향성을 위쪽이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매수 마인드는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정준 어머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시장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경제에 이런 전망은 좀 아직까지 지표는 안 좋게 나와도 일단 무엇보다 추가 부양 정책이 대기하고 있죠.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또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다음 주 중국발 역시 양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잘 보시면 오늘 오전이 깨졌습니다. 아무리 유동성 장세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주식이 1947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오전이 깨질 적에는 경계는 항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래기법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단타, 단기 매매를 평한 중량의 투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5대5가 현재 딱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코스피가 오늘 오전이 깨져갖고 추세는 아직 우하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거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1940포인트 저항받으면서 오늘 오전이 깨졌어요. 이럴 때 일단 경계는 해야 되겠죠. 밑에 보면 삼박자는 잘 맞고 있지만 거래가 연속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줘야 이걸 올라갈 텐데 현재는 아직 거래가 좀 미약해 보이고요. 주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5주선이 살짝 붕괴되면서 현재 투자 심리도 약간 위축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그냥 간다? 이거는 욕심이죠. 그냥 간다 하기보다는 좀 조정다운 조정을 좀 받고 가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월봉 상태에서 보시면 현재 이번 달입니다. 시가 이상 올라가면서 5개월 이더부터 저항을 받으면서 양선, 음선으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도 좋은데 지금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종합주가율은 전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잘 보면서 종목 장세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릉선님. 예, 지수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종목만 잘 고르시면 돼요. 그 주식은 방향성, 흐름을 보는 건데 계속 위쪽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 부양을 중국도 이번에 5월 중순에 또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했기 때문에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비롯해 어떻게든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 일단 기본적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한 징후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봉 차트의 코스닥 지수가 외바닥의 V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반락 정도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락이 아닌 상승하기 위한 반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조정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장기가 파라볼릭이 상승 전환에 거래가 최고 사상으로 터트리고 돌파하며 현재 20개월선 초돌파기 때문에 최적으로 이제 시작이 불과해요. 심리는 50,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상태 이제 시작인데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이번 연도 특히 5월, 6월 달, 7월 달이 재난지원금을 3개월 정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엄청 좋으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폭락이고 급락이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는 조정시마다 매수의 마인드로 다만 이제 V자 외바닥이니까 반락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물량을 매집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성장화 과정 진입됨에 따라서 시장이 긍정적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이 스테인리에서 세계 경제 바닥쳤다. 5월부터는 본격적인 재난지원금의 내수 활성화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관점 계속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 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좀 지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어떤 업종이 강하냐면 역시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다우 증시, 나스닥 어떤 지금 업종이 강한다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더 강합니다. 그만큼 IT 업종이 지금 줄을 이루면서 장이 형성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고 코로나19에 맞물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IT 업종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일단 5일선 이탈되지 않았죠. 5일선하고 이제 2억을 조표로 내려오고 나서 5일선 찍고 막판에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내일이 단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5일선이 이제 이탈될지 아니면 재차 강세일봉이 나오고 이번 주 후반에 721선을 돌파할지. 그런데 일단은 이제 미국 경제 정상화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의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IT 업종군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6월 달에 뉴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5월 달 내내 계속 화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일단 13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13일 새벽, 수요일 날 새벽에 일단 파월 의장이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적겠죠. 그만큼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강력한 추가 보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 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부터 월봉상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이제 이번 달부터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침체권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 위치입니다. 많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보조 지표를 보면은요, 투자 심리도가 이제까지 침체권에 있다가 이제 막 50까지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다음 달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야지만이 3개월째 만약에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대양선이 나오면 아마 그때쯤 투자 심리도가 60에서 70건, 뭐 80건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곡점에서 터닝하는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에 중국의 양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회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양적 완화를 일단은 이제 뭐 안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까지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 문구를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대규모 돈풀기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무제한적 양적 완화, 홍콩 양적 완화, 일본이 역시 추가적인 양적 완화 확대, 유럽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확대, 우리나라도 사실상 양적 완화, 그만큼 돈풀기에 나선 만큼 일시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왜곡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유동성에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업종군을 잘 선택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편성하는 아무리 누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사면은 가는 거죠. 많이 사면 가는 거고 아무리 누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많이 팔면 떨어지는 거겠죠. 시장에 지금 대기자금 풍부합니다. 대기자금만 142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코스닥, IT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좀 더 바이오 업종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역시 IT 바이오에 종목 장세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일단 항상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7포인트를 저항받고 대밀리느냐, 조정 들어가느냐, 그걸 돌파해서 지지받고 가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현재 저는 제넨 바이오를 좀 볼까요? 오늘 뭐 장중에 뭐 상한가 시원했습니다. 역시 코로나 관련주.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전 저점 대비 우상위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게 3종 바닥을 시원하고요. 오늘 거래가 연속해서 늘고 있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3박자가 맞는가를 보라고 그랬죠. 선행성 지표. 일봉이 5일 선회복 지지를 받았다. 거래가 연속 늘어난다. 밑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었다. 이것이 선행성 지표. 밑에 보면 이제 후행성 지표가 있죠. 네,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예, 단기 지표가 50 이상 매수시를 보내고 있느냐, 또 방향이 위로 잡히느냐. 그래서 현재 방향성이 위로 다 잡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골든이라고 그러죠. 파라볼릭이. 그럼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골든 반락이 나타나면 항상 반락이라고 하는 경우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이다. 또 어떠한 종목이든지 급등하면 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을 적에는요 항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이 좋을 때 쫓아가는 것이고 종합주가지수가 약세 현상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떤 종목이든지 급등하면 쫓아가지 말고요. 고점에도 발행저가 재매수, 신규 매수는 항상 매수권에 올 적에만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저 밑에서 애바닥 시원하고 우상향 쌍바닥을 현재 시원하는 과정에서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도 거래가 이번 주 늘고 다음 주도 연속 늘면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3박자가 중기적 관점에서도 나온다고 하면은 점유적 5주선 지지받으면서 점유적 상승세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월봉 상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바닥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닥의 관점에서 올라갈 적에 5개월 이동표선 이번 달에 회복하면 점유적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올라가다가 5개월 이동표선 또는 일봉은 5일선, 주봉은 5주선이 붕괴된다고 하면 다시 조정받으면서 행보등 났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종목별로 바닥에서 뜨는 종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강남 교수님. 예, 시노팩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인데 지금 현재 마스크의 에어필터용 나노급 MB 부직포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의무화가 이야기 남에 따라서 마스크에 대한 또 중요성도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에 대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상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 같습니다. 13일부터는 또 서울 지하철 혼잡 시에는 마스크 안 하면 못 한다라는 얘기가 남에 따라서 마스크에 대한 관련주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흐름이고 혈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은 렘데시비라든가 클로로킨 같은 코로나 치료제가 실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작용도 나오면서 사망자가 있었다는 것도 이제 이 이슈가 나왔던 내용을 봤을 때는 실적인 코로나 치료제로서는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의 발견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혈장 분리형 멤브레인 제품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는 이 시노팩스가 혈장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완치자 혈장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혈장 관련주가 결국은 재확산되는 거. 이거 실제 코로나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면 다른 기업보다는 다른 치료제보다는 혈장 치료제로서의 향후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혈장 안전 확보를 위한 채취 지침 12일 오늘이죠. 오늘 마련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련주도 오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것도 긍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래 메인 사업은 스마트폰 메인보드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중저가폰 매출 증가 흐름이 양호하게 특히 갤럭시 S 시리즈가 아닌 프리미엄급이 아닌 A 시리즈가 중저가폰이 남에 따라서 요새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요 시노팩스도 모멘텀을 부각시킬 수 있는 흐름이게 되겠죠.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모멘텀이고요. 실제 중요한 건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속도가 붙는 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올라간 모멘텀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거래가 사상 최고로 터트리고 그를 소화를 거치고 돌파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완전히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 쌍바닥까지 심리 나왔고 추적으로 첫 양봉이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월봉의 시작 단계에 들어간 만큼 연속적으로 단발성이 아닌 스윙 형태의 이런 마디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둘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 관점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 투자 심리가 시그널을 막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탄력적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대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노팩스에 대한 이평선 자체가 위에 저항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시점으로 현재가 부근도 매수권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LG 이노텍까지 볼 텐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요새 코로나19에도 애플 주가 강세를 띠고 있죠. 현재 스마트폰이 매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카메라 관련주가 LG이노텍이다 보니까 1분기와 같은 경우 실적도 흑자 전환됐다는 얘기가 남에 따라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퍼를 봤을 때도 퍼 자체가 저퍼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형주가 없고 대형주 코스피 종목에서 이렇게 모멘텀이 뚜렷하면서 퍼가 낮으면서 월봉 차트의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돌파한 정렬이 없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
계속 언급을 드리면서 LG로텍에 대한 강세를 이미 예측했는데 역시 코로나 둔화성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는 카메라주에 대한 관심도가 앞으로 좀 더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약세봉 나올 때까지 계속 최소한 단기 5위선 매매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금일은 제가 좀 바이오 기업을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2017년도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 그 당시에도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봤었는데요. 이제 역시 이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이제 서서히 상용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녹십자 랩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 721선을 2020년도 4월 달에 한번 아래꼬리 대양선으로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721선 부근 터치하고 나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21선 돌파가 이제 이뤄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무엇보다 이 하단 추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 6만 원대 초반대를 일단은 중기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회사 하반기에 또 이제 코로나19 하반기에 또 치료제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코로나도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 관련주 하면 또 녹십자 그룹주를 빼놓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녹십자 랩셀 중장기는 20개월 이평선을 지난달에 돌파를 하고 이번 달에 안착과 함께 월봉상 이제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지난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이제 막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50 이상으로 벗어나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벗어나고 있죠. 이제 MACD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강세일봉이 나오면 역시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은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NK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상용화가 가장 근접했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앞으로 임상 이상에서 성공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상용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기는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세 매매에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녹십자 랩셀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CU 메디칼입니다. 이 인공호흡기 쪽에 최근 들어 이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4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이번 달부터 밑에서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다시 벗어나려고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쪽에 수출을 확대하고 있죠. 일단 파버나인과 공동으로 한 4,000대 가까이 인공호흡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자회사 이제 CU 또 헬스케어 쪽에 한솔식표 인수와 함께 IT 사업을 또 접목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지난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이번 달 그 저점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고 이 음선을 감싸는 양선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추가 반등을 또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이죠. 앞으로 4,000원대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00원대 일단 지난달의 종가 기준의 저점, 지지 여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자 심리 침체권에서 5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침체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과열돼 있지 않다. 중장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또 잘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일단은 내일장 721선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이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저항권 매물대죠. 저 위에 3,000원대 초중반대 부근 이 부근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CU 메디칼 녹십자 랩셀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지금 굉장히 이제 코스닥 내에서 IT 바이오 바닥 탈출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잘 접근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거래 터지는 기업들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항상 상용화에 이제 임박돼 있고 집중돼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신다라고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선님. SN테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삼성 무풍 에어컨에 대한 가스밸브 생산함에다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5월부터 지금 벌써 무더위에 대비함에 따라서 무풍 에어컨이 지금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름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봉에 대한 밴드가 돌파하면 이제 급등이 나올 텐데 밴드 해봤자 한 3, 4%밖에 안 돼요. 조금 올라가면 바로 뚫립니다. 근데 거래가 최근에 4년 중 최고로 터졌기 때문에
그냥 솟구치고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5월, 6월, 7월 무더위 쪽으로 가면서 강세를 보일 만큼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서 밴드 돌파하면서 더욱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KH바텍 보도록 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폴드 2가 하반기에 출시가 될 텐데 가격 파괴에 대한 대중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폴드폰 매출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 힌지 수요에 대한 급증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어차피 이제는 모든 폴드폰이 이제 일반 바폰이 아니고 폴드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간다면 힌지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상 최고 되는 거래가 터진 거 다 돌파하고 지금 5개월선 회복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성에 초점 맞추며 5개월선 매매로 계속적인 약세봉 나올 때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목 휴원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국소마취제 FDA 승인 사상 첫 매출 4천억 원. 그러니까 회사가 최고 매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연도예요. 그 시점에 적산병이 나오고 20개월선을 첫 돌파한다면 이미 방향은 완전히 탄 거죠. 역시 현재가 매수권의 형태를 띠면서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약세봉 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전략 이어가시면 좋은 거가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급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꾸준하게 잘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 전문가님. 네. 자, 저는 세미 시스코를 좀 볼까요? 소재 관련주 어저께 급등하고 연속 오늘 3일째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은요, 항상 3일째나 5일째 상단세 급등할 때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또 항상 조정을 받을 때는 하루 이틀, 2, 3일 조정을 받기 때문에 단기는 3일 이내. 그래서 현재 7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하루 이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 대비 첫 번째 공이 뜬 거 있죠. 9,970원 정도 이것을 밑으로 내려올 적에만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날짜가 지나면 5선이 올라가겠죠. 5선이 올라가면 항상 매수는 5선 기준가로 분할 매수가 좋고요. 다시 재차 반등성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벌지는 못해도 물리지는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재관 한 말씀 하시죠, 정재관님. 예, 노란톡에서요. MTN 띄고 W 공명 정주 검색하시게 되면 또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방송 종료 이후에 8시죠. 금요일 저녁 8시에 제가 MTNW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고요. 지금 또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유튜브도 이제 MTNW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동시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5G 시대가 중요할 것 같아서 5G 시대를 잘 준비하자 이런 주제로 일단은 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거래량이 터지는 기업들, 최대 주주가 들어오는 기업들, 특정 기관 세력들이 들어오는 기업들, 이런 업종군, 그리고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들을 잘 찾아야지만이 역시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주식은 투기 말고요. 투자 관점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잘 선택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고 바로 8시에 MTNW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남 큰손님. 예, 시청자분들 유튜브 노란톡 오시게 되면 강남 큰손, MTNW 강남 큰손 검색하시고 오셔서 방송 참여하시게 되면 많은 여러 무료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특별하게 제가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장중에 실시간 리얼하게 오늘 얘기했던 종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실시간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급등주에 대한 매매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방송 끝나고 나서 저녁에 22시에 10시에도 공개 방송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관님, 나리님. 네. 항상 우리는 종합적으로 대작을 잘 보시면서 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